네, 여러분 오늘도 대한기능의학회 회장이신 이재철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볼까요? 원장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도 잘 돼 있어가지고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도 조기에 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진행되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왜 그런 걸까요?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의료보험이 제일 잘 돼 있죠. 그래서 조기에 질병 발견하는 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참 행복한 맞아요. 국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부족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혈액 검사라든가 기본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말한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검사는 기본 검사, 몸 전체의 어떤 병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검사는 아니고 그야말로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 검사를 어느 시점에 하느냐. 대개는 1년이라든가 2년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병적인 상태만을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러니까 비정상 병적인 상태만을 표현됐을 때 치료를 하고 그런 식인데, 미병 상태에 있는 분이 검사를 하고 나서 1년 후에 아니면 2년 후에 했을 때는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 있을 때 문제가 되면 병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미병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떤 식으로든 검사를 한다 할지라도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에 맞는 검사만 하잖아요. 근데 그 증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스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기능학에서 하는 것은 그 증상과 상관없이 체내에 어떤 불균형, 어떤 원인이 있는가를 이게 몸 전체를 보고 검사를 하고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기능의학이랑 일반의학이랑 좀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막 이렇게 똑같은 검사를 받아도, 예를 들어 뭐 혈액 검사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받아도 뭔가 뭐 결과 해석이 좀 다른다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미병 상태라는 거 있는데, 혈액 검사를 하면은 참고치라고 여러분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면 240 이상이 됐을 때 이제 병이 되는 거고, 그 이전은 정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240은 병적인 상태고 그 이전에 200 정도 되는 것은 과한 것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옵티멀 최적화된 수치와 참고치 사이에 굉장히 다른 그 갭이 있는 게, 그게 이제 미병 상태인 거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패턴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팩터들이 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기능학 검사이고요. 결국 이것은 질병이 발생한 가능성 자체를 파악을 해서 해결하는 그런 개념의 기본 검사 중에 하나가 기능학적 혈액 검사입니다. 그러면은 보면 막 검사도 되게 여러 가지 네네네. 있더라고요. 네네. 몇 개 정도 돼요? 기능학적 혈액 검사 자체로는 뭐 한 150가지 이상 그런 어떤 그 질병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혈액 검사를 떠나서 우리 여러분이 이제 건강검진 때 안 하는 그런 검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유기산 검사라든지 소변을 하는 건데, 음식 알러지 검사라든지, 그냥 우리 그 뭐 이런 일반 음식 알러지가 아니고 220종 그런 음식 알러지. 그다음 220까지나요? 네네네. 중금속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이 중금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인체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얼마나 큰지, 면역과도 또 태아와 또 관련이 되는 것들, 치매하고도 암과도 관련이 되는 이런 중금속 검사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체내에 불균형이 무엇이 있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7가지 시스템의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거를 치료를 하는 것이 기능학입니다. 와, 이렇게 뭐 세세하게 검사하면 병을 안 잡아낼 수가 없겠어요. 와, 방금 소변 검사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 일반 병원에서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좀 다른가요? 보통은 뭐 이렇게 단백질 나오냐, 뭐 당이냐, 네, 혈류냐 피 나오냐, 이런 네네네네. 거 따지는데 좀 다른가요? 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소변 검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혈액이나 당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기본 거를 검사하는데, 유기산 검사라는 것은 체내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소화 흡수돼서 혈액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그 부산물로 대사산물이 있습니다. 대사산물. 그러니까 필요한 영양분은 흡수되고 나머지 찌꺼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쌓여 있거나 불균형이 쌓여 있거나 제대로 작동이 안 됐을 때 소변에서 그 대사산물이 증가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체내에서 대사되는 그런 유기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어떤 대사 무슨 과정에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검사가 우리가 말한 유기산 대사 검사입니다. 소변 검사도 좀 다르네요. 완전히 다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 유기산 검사를 하면 한 번만 해도 체내에서 무슨 대사의 과정이 뭐냐, 특히 비만 환자라든가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이라든가 다른 난치성 질환이 있으면, 또 보조식품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좋다 하더라 해서 무조건 먹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맞춤으로 자기가 무엇을 먹어서 내 몸이 최적화되고 건강해지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검사가 이 유기산 대사 검사입니다. 소변 검사 하나로 이렇게 많은 네네네네. 거를 알 수 있다는 게 좀 네. 놀라워요. 네. 또 약간 눈에 띄는 검사 중에 타액 검사, 호르몬 검사 네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타액 호르몬 검사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거를 파악하는 검사예요? 네네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부실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에 있는 코르티솔과 DHE에 이런 불균형이 쌓여서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는데, 많은 분들, 여성들도 이렇게 그런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호르몬제를 투여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질환이 생기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옛날에 했었던 그런 방법은 산부인과 가서 여성 호르몬 검사에서 부족하거나 과하거나 변화 있으면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자체에 대한 그런 것에 특별한 어떤 검사 수치 하나만 가지고 교정하는 이런 식인데,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여성 호르몬 따로 스트레스 호르몬 따로 되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우리가 호르몬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뇌에서부터 뇌하수체부터 갑상선, 이래 부신, 여성 남성 호르몬, 이게 쭉 순서대로 호르몬이 형성되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액 호르몬을 4번 정도 하루 종일 측정을 해서 보면 체내에서 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쌓여 있거나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측정함으로 해서 체내 어느 부위에 무슨 문제가 돼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또 스트레스에 쌓여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체에 많은 병적인 상태가 되는데, 그 병적인 상태 어느 부분 무엇이 문제가 돼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타액 호르몬 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든가 내지는 뭐 여성 그 호르몬의 불균형에서 젊은 분들 생리통도 심하시고 뭐 난소낭성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어떤 불균형 쌓여서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 이제 갑상선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뭐 땀이 많이 나거나 뭐 불균형 쌓이는 이런 분들도 다 그런 호르몬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타액 호르몬 검사를 하면은 그런 불균형을 찾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타액 호르몬 검사입니다. 또 보니까 중금속 검사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치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약간 걱정되는데, 네네네. 이 중금속 검사를 막 쉽게 받기가 어렵잖아요. 막 내가 어디가 중금속이 쌓여서 아픈가 막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네네네. 어떤 분이 받는 게 좋고 또 네네. 어떤 검사예요? 중금속 검사는 우리가 가장 그 면역이라든가 치매암, 갑상선 뭐 이런 것에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헤비메탈 중금속이라는 것인데, 수은, 납, 카드뮴, 비소
바륨 뭐 이런 건데 이런 것이 체내에 축적되면 정말로 많은 질병을 야기하게 되는데 대부분 경우는 그런 경우는 난치성 질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뭐 큰 병원 여기저기 병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편한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뭐 피부 질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원인을 모르고 치료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 중금속 검사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 중금속 검사는 모발로 첫 번째로 합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체내에 쌓여있는 그 중금속이 어느 정도 상태인가를 파악을 하고 또 혈액으로도 중금속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발로 검사를 해서 그 나온 결과 데이터에 따라서 체내 불균형이 무엇이고 어떤 중금속 중독대에 따라서 자기가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 많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연어라든가 참치, 고등어, 어패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은 중독이 많이 됩니다. 진짜요? 또 하나는 오메가3 지방산이 너무 몸에 좋으니까 네.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잘못 이렇게 드시면은 수은 중독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좀 과다 복용하거나 아니 그 추출한 오메가3를 추출한 게 약간 불량이거나 네네네 불량이거나 내지는 어디서 추출했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고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은 같은 경우는 3대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정말로 태아가 기형아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는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때 하시면 좋은데 모르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간과한 경우 많이 있습니다. 중금속 검사는 꼭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원장님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기능의학은 땡땡땡이다. 뭘까요? 네, 땡땡땡이 좀 길 수 있는데 네, 길게 하셔도 돼요. 기능의학은 근거 중심 의학인 1:1 개별 맞춤 의학이다. 네. 근거 중심의 네. 1:1 즉, 맞춤. 네, 원인을 찾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강을 치유할 수 있고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약물이든 뭐든 치료를 해도 낫지 않고 너무너무 이렇게 약 용량이 늘어가면서 부작용이 초래돼서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학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게 그런 약을 드시지 않고도 치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개별 맞춤 의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상포진이 있더라도 병명은 똑같아도 치료하는 방법은 개별 맞춤은 다 다릅니다. 이게 이제 키 포인트가 되는 건데 우리가 얼굴이 다르듯이 똑같은 병이라 할지라도 치료 방법이 다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보조식품이 됐든 필요한 어떤 영양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과잉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꼭 집어서 하는 개별 맞춤, 즉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핫한 기능의학인 거고 이게 미래의학이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의학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서두에 제가 태동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집대성화되고 이것들 우리나라에서 또 외국에 또 더 나은 의료 선진 기술을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기능의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거 그리고 개별 맞춤 이 두 가지. 네, 정리를 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원장님이랑 같이 이 첫 번째 챕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